12살 소년에게 붙은 주홍글씨 미치광이 살인마의 아들. 12살짜리 여자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댐 수문을 열어 마을 주민 절반을 수장시킨 그는 끝끝내 변호를 거부했다. 그래서 전화 온 거야?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년을 올가매며 일상을 짓밟는 누군가. 복수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깜빵에 있는 그 인간한테 말하고! 그를 버린 살인범 아버지와 그를 쫓는 괴물 같은 남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굴레가 시작된 것. 7년 전 그날 밤입니다. 탄탄한 원작, 연기파 배우, 출중한 감독, 3박자를 모두 갖춘 웰메이드 스릴러 7년의 밤이 왔습니다. 장동건 배우 맞나요? 너무 무서워요. 덜덜덜. 연기 인생 최초로 악역에 도전한 장동건. 진짜 완전 그냥 막 나쁜 놈이 되기 위해 M자 탈모까지 감수했다는데요. 외모는 물론 눈빛까지 싹 바꾼 그의 연기 변신 기대해 주시고요. 원작 소설의 몰입감과 완성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정유정 작가의 원작은 15개 영화사가 한 건 경쟁을 벌인 끝에 원작료 1억 원, 런닝 기런티 5%라는 업계 최고의 대우로 계약됐습니다. 소설의 복잡한 시간 구성을 각색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우려 속에 제목처럼 7년 만에 영화로 탄생한 7년의 밤. 과연 원작의 매력을 어떻게 풀어냈을지 그 밤으로 함께 가시죠. 새 직장으로 전근을 앞둔 남자 현수. 아들. 이 아파트 우리 집이래. 화장실도 2개고 방이 됐다 커. 가족들을 위해 큰맘 먹고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아파트를 사? 좋겠다 이 새끼. 좋긴 해. 너 내 형편 모르냐? 은행빚이 절반이 넘어. 대출금을 갚는 것도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죠. 가자 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그날 밤. 아버님 접니다. 일주일입니다. 하영이한테 전하세요. 그때까지 안 돌아오면 각오하라고. 현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앞차의 운전자는 곧 먼저 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손짓과는 달리 남자는 속도를 올리며 추월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그의 행동에 잠시 이성을 잃은 그때 짧고 강렬했던 스치는 두 남자의 악연, 그 시작이었습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남자의 정체는 세령마을의 대지주 영재. 아빠가 뭐 하나 물어볼 건데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어? 네. 세령이 엄마랑 연락하지? 자신을 피해 잠적해버린 아내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던 그는 딸 세령에게서 기어코 아내의 흔적을 찾아내는데요. 하영아, 나 세령이 안 보고 싶어? 대답을 좀 해! 너 내가 못 찾을 것 같지? 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무섭냐? 거듭되는 폭력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딸은 그에게서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길도 방향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를 피해 앞만 보고 내달리는 세령. 그 절박한 도주 끝에서 소녀가 마주하게 됩니다. 찰나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현수는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황망해졌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음주운전, 새 직장, 대출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그는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죠. 사장님, 다 됐습니다. 고란이라서 저 정도지. 멧돼지라도 툭 튀어나와봐. 그냥 간다니까. 그저 지독한 악몽이길 바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지난밤의 기억.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은 이내 그를 집어삼키는데요. 이게 뭔 난리야? 애가 빠졌대요. 내가 못답시 저길 들어가요? 찾았구만요!
현수의 죄는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맙니다. 유명한 원작을 영화화한 건 감독, 배우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죠. 7년의 밤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연출력으로 인정받은 추창민 감독의 첫 스릴러인데요. 이거는 성악설을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유는 과연 그 악이 진짜 악일까? 인간의 악을 담아내고 싶었던 감독은 탄탄한 연기력,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장동건은 배우 인생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죠. 관객이 기대하지 않는 어떤 저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해! 광기에 사로잡혀 복수로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그의 연기는 극의 섬뜩함을 몰고 왔고, 저는 연기력이나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전 세계 최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책감, 두려움, 부성애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 류승룡은 날선 긴장감을 자아냈죠. 각기 다른 두 배우의 연기가 맞부딪히는 장면은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원장님, 상류 쪽에 차량 출입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차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동일 차량 같습니다. 분석팀에 남겨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랑 같이 서로 가시죠.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영재는 딸의 죽음이 품은 진실을 찾으려 하고, 차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사인은 따로 있네요. 피해자는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 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딸아이 입을 틀어막아 죽이고 호수에 던졌다고? 자신에게 향한 경찰의 의심에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다고 세령이가 살아 돌아와?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의 가슴 속엔 딸을 죽이고 자신을 망가뜨린 놈에 대한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한편 그날 밤 이후 매일을 지옥 속에서 살고 있던 현수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갇힌 듯 영재와 재회하게 됩니다. 이 짧은 마주침을 통해 한 남자는 두려움을, 또 다른 남자는 의구심을 품게 되죠. 불현듯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의 일이 영재의 뇌리를 스치고, 원장? 죽은 애 아버지 말이에요. 팀장님 이사 날짜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어디서 봤다고 하던데요? 범인이 누군지 알아챈 그는 정확한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원장님. 찾았습니다. 사고 다음날 바로 차를 맡겼다네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진 순간 그에게 남겨진 일은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뿐이었죠. 죽여야만 살 수 있는 남자, 살기 위해 죽여야 하는 남자, 오직 악이란 어둠만이 존재하는 파멸의 시간, 7년의 밤입니다.